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주식투자의 대가 세계 1등이죠. 워런 버핏의 유언장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분이 한 말입니다. 부인에게 기부를 하고 남은 돈의 90%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 10%는 국채를 매입하라 하고 부인에게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그 많은 돈을 기부를 하기로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은 돈의 90%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S&P 500 지수의 ETF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SPY, IVV, VTI, VOO 이것이 1, 2, 3, 4등이에요. 현재 미국에서. 이러한 S&P 500 지수 추종하는 인덱스에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투자에 당연히 익숙하지 않은 아내를 위해서 워런 버핏이 남긴 유언장의 일부입니다. 인덱스는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다우지수와 같은 종합지수를 의미합니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다는 것은 시장을 통째로 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 많은 좋은 주식들을 한 바구니에 넣는 것입니다. 결국 분산 투자의 효과가 있죠. 위험성도 덜을 수 있죠. 만약에 워런 버핏이 한국 시장을 이용해서 인덱스 펀드를 만들면 삼성전자, 현대차 이러한 회사들을 다 포함해서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타이거 탑10 예를 들어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펀드 매니저에게 맡기는 그러한 투자, 간접 투자죠. 액티브 투자라고 합니다. 그것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을 줄이는 것은 자산 증가에 아주 큰 차이를 불러옵니다. 보통 펀드 매니저에 직접 맡기게 되는 액티브 펀드,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간접 투자가 되죠. 펀드 매니저들이 다 알아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평균 한 2% 정도 더 높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워런 버핏이 남긴 유언장에 그러한 ETF들은 0.03, 0.07, 0.09, 0.09도 이 사람이 얘기한 것에선 쓰인 겁니다. 0.03, 0.04% 정도의 보수예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S&P 500이나 국내에서 투자하는 나스닥 100, 지금 0.07 정도 되죠? 그러면 상당히 저렴한 것입니다. 만약에 20살에 투자를 시작한 사람이 매년 8%의 수익률을 얻는다고 하면 50년 뒤 자산은 약 47배 증가할 것입니다. 1억을 넣었으면 47배니까 47억이 된다는 뜻 아닙니까? 여기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액티브 펀드 수수료 비용 1.5%만 제외해도 자산은 약 47배가 아니라 23배 증가한 것에 그칩니다. 수수료로 얼마를 지불하냐에 따라서 그 지불하는 금액 때문에 자산의 규모는 크게 달라집니다. 잠재 수익률 중에 50%는 액티브 펀드 매니저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투자 손실의 위험을 모두 감수를 합니다. 투자하는 사람이 자본도 100%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주식을 적극적으로 거래했던 펀드 매니저는 수익의 절반을 나누지만 손실이 나면 모든 손실은 투자한 본인에게 떠안는 불편한 구조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하실 건가요? 아니면 버크셔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고 유언을 남기실 건가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버핏이 이 질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2013년 연례 보고서에서도 이에 대한 자신의 대답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유서에 내가 죽은 뒤 아내에게 남겨진 돈은 국채 매입의 10%를 투자하고 나머지 90%는 전부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라고 썼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식을 담고 있어서 증시 전체 변동성과 똑같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 인덱스 펀드는
S&P 500 지수에 포함된 모든 주식을 담고 있습니다. 특정 주식을 따로 고르는 수고와 노력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매우 저렴합니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바로 패시브 투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ETF에 투자하죠. 그것이 다 패시브 투자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거는 액티브 투자가 되는 거죠. 반면 리서치를 통해서 소수의 유망한 주식을 골라서 집중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나 헤지 펀드는 수수료가 매우 높습니다. 결국 성과가 월등히 뛰어나지 않고서는 비싼 수수료 때문에 저조한 성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큰 돈을 버는 투자 요령. 대박 종목을 골라내는 게 아니라 S&P 500 지수에 투자해서 아주 적은 비용, 그러니 연 보수가 0.03, 0.04%입니다. 아주 적은 비용으로 꾸준히 수익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돈을 버는 투자 요령입니다. 이러한 투자 요령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며 워런 버핏의 내 아내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또 버글이나 존 버글이나 워런 버핏이 인덱스 펀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꼭 수수료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장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 대공황 시기에는 지금 3만 넘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1930년대죠. 40부분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124년에 미국 다우존스 그것이 만 올라갈 때까지는 131년이 걸렸습니다. 124년 중에 10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년 동안에 2만이 넘어가고 3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짧은 시간에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특히 워런 버핏이 한 말 중에 이발사에게 이발할 때가 됐는지 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펀드 매니저에게 이거 좋아요? 이 종목 좋아요? 지금 사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발사에게 이발할 때가 됐는지 물어보면 이발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발할 때가 됐다고 당연히 말을 하죠. 투자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원금의 안전과 충분한 수익을 약속받는 행위다. 그렇지 않으면 투기다. 라고 워런 버핏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연 보수가 0.3, 0.4, 또 QQQ 같은 경우는 0.2%예요. 다른 거에 비하면은 QQQ가 조금 높죠. SPY, SPYG, QQQ 이러한 ETF들은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투자 종목들입니다. 워런 버핏이 말한 S&P 500 ETF의 90%를 묻어두라고 했던 유언장 그것을 보면은 뱅가드의 ETF입니다. VTI나 VOO를 얘기를 합니다.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에 비해서는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미국의 500개 회사의 대형주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본다 생각하면 미국의 나스닥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S&P 500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